차 가격 예측 2019-0279 최지수 발표하겠습니다. 데이콘 중고차 가격 예측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 개의 피처를 바탕으로 중고차의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노트북 파일 플로우를 따라가며 발표하겠습니다.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11개의 피처를 가진 1015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ID 항목은 피처로서 아무 의미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NAM이 없음이 보장되어 NAN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에 1217년도가 약간 에러일 것 같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페인트가 76개나 되는데 과연 색깔이 중요할지도 의문이고 76개나 되는 색깔이 정말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문자열이 대소문자와 공백 때문에 잘못 구별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약간 있었으므로 고쳐 주었습니다. 페인트에 있는 오타들을 체크하였습니다. 블랙이 블랙 점으로 되어 있거나 실버가 슬리버로 되어 있는 등 오타들이 있었고 이것을 고쳐주었습니다. 한 개짜리 색깔의 페인트에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인트 카테고리가 별로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도미터와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연관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와 가격의 상관관계를 보았는데 1200년도에 있는 차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하면 이어와 가격의 연관성이 보일까 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해주었고 평균값으로 바꿔주는 해주었고 아니면 그냥 드랍해서 제거한 후 해주었습니다. 평균은 약 2009 정도였는데요. 중앙값과 평균값 중에 사실 전부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 둘의 평균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을 고르거나 하는 등 이제 평균은 이제 평균과 중앙 사이의 그럴듯한 값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치 제거 전에는 이어와 타겟의 연관관계가 0.04로 굉장히 미약했는데 이상치 제거 후에는 0.47로 또 평균값으로 대체한 후에는 0.46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값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면 확연히 경향성이 보이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실버, 화이트, 블랙 중에서 화이트가 전체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르는 색깔이나 너무 이상한 색깔 아니면은 약간 에러인 색깔은 화이트로 이제 대표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즈 임폴티드에서 포리안 유즈들을 채택하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엔진은 i4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즈 임폴티드는 1015개 중 744개가 포리안 유즈드이므로 대표하기에 이제 아까 분포도 그렇고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네, 엔진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프가 두 개인 모습입니다. 네, 다른 카테고리 값들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대표값을 골라주었습니다. 네, 이제 제공하는 트레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가공을 해주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값들을 처리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에러와 마이너 값들을 대표값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핫 인코딩을 진행해 주었는데요.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사실 제가 밸리데이션 셋도 이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 컬럼 트랜스포머로 해주어도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해보았습니다. 네, 데이터를 이제 스플릿을 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눠주고 또 타겟과 피처로 나눈 모습입니다. 모델은 엑스트라 트레이스 레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를 활용한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세 개를 각각 학습시킨 후 이제 이 모델의 그 수로 나눠주는 그 코드입니다. 네, 평가 기준은 MAE였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너로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밸리데이션을 한 결과 0.27 정도 에러를 확인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가공해 주어야 되는데 테스트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카테고리컬 밸류의 도메인이 다릅니다. 즉 전에 쓴 메이크 컬럼 트랜스퍼를 쓸 경우에는 컬럼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한 인코더를 써서 전에 했던 그 인코딩을 기억해 주어야 컬럼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원핫 인코더로 새로 해주었습니다. 네, 테스트 데이터를 아까처럼 트레인 데이터처럼 이제 가공해주는 모습입니다. 결과값을 이제 출력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한 원핫 인코더를 사용해서 원핫 인코딩을 진행해 주었고 똑같이 앙상블 기법을 사용해서 결과값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고 네, 근데 이제 대회가 저가 데이콘이 대회가 끝나도 이
연습 문제로 제공하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 대회는 대회 마감 후 제출을 막아두는 대회였습니다. 저는 6월 10일에 대회가 종료되고 6월 14일까지는 무조건 코드 제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그 전에 베이스라인 코드는 0.42의 밸리데이션 결과를 보였습니다. 주석에는 0.26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저거 그대로 돌렸는데 0.42가 나왔으므로 주석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요. 이 코드가 실제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앙상블을 모델을 만들어 놓고 다른 모델을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그것도 수정을 해보았는데도 0.42에서 더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0.27에 제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테스트 셋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까도 하였지만 케글에 또 다른 중고차 데이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약 6,000개의 트레인 셋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쪼개서 제가 테스트 셋을 만들어서 제 모델을 직접 다시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다만 케글에 있는 데이터는 약간은 다른 데이터입니다. 엔진이 CC 형태로 나와 있고 마일리지가 제공되고 시츠 항목이 제공되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셋을 애초에 시작부터 쪼개놓고 시작해서 저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였습니다. 우선은 CC 등이 붙어서 스트링의 마일리지나 엔진, 파워 등을 파싱하여서 플롯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수치 데이터들의 대표값을 추정해 주었습니다. 뉴 프라이스와 시츠가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코릴레이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뉴 프라이스와 프라이스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시츠는 0.06이라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츠에는 0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0개짜리 좌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제거해 주었음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츠는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시츠는 이제 딱히 프라이스와 연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피처들인데요. 엔진과 파워가 의외로 프라이스와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었는데 킬로미터스 드라이브니 0.01로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탄 차가 하나에 섞여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치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킬로미터 역시 버리고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엔진과 파워와 뉴프라이스는 훌륭한 연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뉴프라이스의 가격이 0인 항목을 볼 수 있는데 가격이 0짜리인 것들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저것은 이상치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치를 이렇게 제거해주자 더욱 훌륭해진 모습입니다. 네,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는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훌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줬습니다. 네, 차종의 대표값은 XUV로 골라주었습니다. 지역은 뭄바이로 골라주었고요. 연료는 디젤로 골라주었습니다. 네, 아까 대회에서 했던 이제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생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로 골라주었고 퍼스트로 골라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 해줬습니다. NA들을 채워주고 이상치들을 채워주고 드랍할 칼럼들을 드랍해 주었습니다. 원핫 인코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앙상블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트레인셋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에 사용한 트레인셋은 7% 확률의 에러를 보였고 테스트셋은 16%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제가 상당히 주목하였던 뉴프라이스를 드랍한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뉴프라이스는 약 4,000개의 그 트레인셋 중에 3,000개 이상이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드랍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그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결과를 보일까도 궁금해져서 그것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뉴 프라이스가 NAN인 것들을 제거한 후 이제 이상치를 제거해서 트레인을 시켜준 후 또 테스트 데이터도 뉴 프라이스가 있는 것들만 이제 골라낸 버전입니다. 네, 똑같이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였고요. 테스트셋 에러는 3%, 트레인셋 에러는 13%로 약 3% 정도의 약간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코는 15%포인트의 밸리데이션 에러를 향상시켰고 케글은 16%, 13%의 테스트셋 에러를 보여서 중고차 가격 예측에 상당히 성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각 상황에 따라
피처의 중요성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도미터와 킬로미터스 드라이버는 굉장히 비슷한 피처지만 중요성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시츠 등의 피처는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EDA와 전처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 프라이스는 좋은 피처였으나 트랜셋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상만큼은 좋아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더 많아지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